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시청 노동복지과에서 청년 일자리 TF 팀장 맡고 있는 신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사실은 포럼이라는 형식을 빌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구미에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보자는 의미로 사실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느 공식 행사와는 다르게 저희가 국민의례 등 의식 행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부 이후에 진행될 파트이긴 하지만 혹시나 건의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즉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구미시 청년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과 청년 센터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사랑고리 푸른학교 김성식 대표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분야별로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세윤 시장님께서는 다른 행사 일정으로 본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오실 것 같습니다. 도중에 오시더라도 잠깐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본 행사임에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례 발표를 위해 흔쾌히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초청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조은주 주무관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대구시 청년센터 이소영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2019년 구미 청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로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이 그리는 구미 청년 정책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전략, 2019년 주요 계획, 향후 과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매년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 이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미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출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고유성, 자발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단내대학과 함께 구미형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 영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영역의 의견들을 참고하여 설계되어 있는 청년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 권익 신장, 일자리 확대, 주거 환경 개선, 활력 공간 조성 중심으로 4대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까지는 청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와 추진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9일을 기해 청년 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내년 초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동에 힘쓰고자 합니다. 2019년 주요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구미시는 노동복지과에 청년 일자리 TF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 중심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라는 등식을 깨고 청년 문제를 보다 복합적인 구도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은 창업 지원을 포함한 일자리, 원익 신장과 정책 참여를 위한 설자리 위주의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형 청년 연구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고학력 청년층 대부분이 이공 계열의 학사, 석사 이상 학생들입니다. 이들과 중소기업의 R&D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과 사전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 R&D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독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독일어를 어학 연수 지원함은 물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사업으로서 독일의 안정적인 국가복지 시스템에 많은 청년들이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을 원하는 청년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최대 15명의 청년 인력을 파견하는 MOU를 2017년 독일 내 비영리 사회복지재단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 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입니다. 취업 동아리 자캠프, 해외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 취업 캠프 등 대학생과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상공회의소, 기업, 단내 대학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예비 청년 창업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창업 자금, 창업 공간, 컨설팅 등에 한정하여 선정된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미시 청년 창업 웹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모 사업으로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품 제작 공간, 창업자 30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융합 카페 등 기타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본 시설을 이용하여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예방형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미시에서는 10월 19일부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최우선하여 청년 정책 제안과 정책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참여단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활동 지원센터 구축 관련입니다. 지원센터란 대구의 이소영 팀장님께서도 설명하시겠지만 청년정책 형성 및 청년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주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8월 국토부의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한 꼭지인 어울림 플랫폼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이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역을 기반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경상북도 청년 배자방 설치 사업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청년 예술과 주도, 문화예술 복합공간 운영 등으로 청년 2명이 우선 선정되었습니다. 추가 모집이 곧 있을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본 사업은 1월에서 2월 중에 사업 공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을 위한 향후 과제입니다. 청년 정책이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산 형성, 노력 유지 등 다양한 패키지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청년 문화 등 정주 여건 조성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정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포괄적 정책이므로 산, 학, 민, 관의 협력을 통한 유기적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이 느껴짐에 따라 거버넌스 구성이 우선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청년 정책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흥시의 소식 주운주 주무관님의 시흥시 청년정책 A to Z이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KTX 타고 구미로 왔는데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10시 21분에 탔는데 구미 김천역에 김천구미였군요. 구미를 앞장서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잡고 할까요? 10시 21분에 출발했는데 11시 20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로 한 20분에서 왔는데 오는 길에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희 시흥시랑 참 구미시랑 닮아 있더라고요. 저희도 산업도시이기도 하고 또 젊은 도시이기도 한데 구미도 평균 연령이 37세이시고 또 산업도시이기도 하고 또 지역 내에 많은 대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3개의 대학이 있고 그래서 지역적 여건이 참 우리 시흥시하고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좀 멀지 몰라도 상황적으로는 좀 많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마 구미시 청년 정책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참여자를 넘어서 정책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생산자가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흥시는 어떻게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하지만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지만 절대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 시흥시 이 지역 간의 특성을 가지고 그 특화된 점들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흥시 청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발표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책의 방향성을 지역 주도성 그리고 자발성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구미시가 저는 방향을 정말 잘 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청년 당사자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정책은 되게 유용하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많은 활동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는 진행하는 내용들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임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가 그러나 그런 정책들이 확산 행정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되나라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고요. 챕터 1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문제로서 수면 위로 등장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태도와 그 문제 인식 그러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구조 문제들이 언제부터 등장했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솔솔 들려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소비할 사람, 노동할 사람,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럼 사람이 사라지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그 위치성이 지역에서 가장 약한 그룹은 누구일까라고 봤더니 사실상 청년은 그 지역에서 주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난민도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지역에 청년들이 살고 있지만 그 청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건 되게 극히 드문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실제적 존재의 부재 현상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지역의 한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고민의 적점과 맞물려서 사회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집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런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력에 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사회는 사실 부모로도 살기도 되게 힘들지만 자녀로도 살기 매우 힘든,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는 되게 이미 지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리고 절박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맞물려서 저희가 지역사회를 분석해봤을 때 아마 구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평균 연령이 37세이지만 점점점 저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시흥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고 평균 연령이 26.5세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6,000명가량이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 추이를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2015년 이후에 시흥시가 도시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구가 지금 현재는 증가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 인구들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국엔 도시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게다가 거대한 특별한 시인 서울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많은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는 결국엔 주거지, 배후 주거지 역할 빼고는 이 지역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어둠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시민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 끝에 자발적 참여와 문제의식의 표명을 좀 해야 되겠다.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했으니 이 문제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저도 민간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방역 공지구로 좀 경험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인구 분석이었고 그 다음으로 진행했던 건 청년 인구 당사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화된 어떤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정을 디자인하는 소셜 아티스트라는 그 이름으로 시행 청년 아티스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밌는 게 제가 조직 내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역에 청년 없잖아, 아니면 청년이 있으면 JC 50대, 60대 아저씨들 모여있는 그룹들, 아니면 청년회? 약간 이런,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이 아닌 옛날 한때 청년이었던 분들이 모여 계셨던 곳이 거의 많은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던 그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술가 집단은 아니고 정말로 시정 그리고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체인지 메이커스로 이 친구들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친구들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2014년부터 쭉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 그 행정에서 조직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흥청년 아티스트라는 이름도 가칭으로 지어놨었고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발대식조차 저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의 등장을 사회에 지역사회에 어떻게 알릴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참여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발현시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고픈 걸까? 그리고 우리에게 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은 왜 자꾸 서울에 가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활동하고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10명의 청년들이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를 주민청구 방식으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것, 행정부가 발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서명, 몇 명으로서 만들어지는 조례를 청년들이 택했던 건데요. 저희 청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에 알리자라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지금 저 사진은 소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등산객을 대상으로 맨몸으로 저렇게 서명을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리로 나가서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먹고 살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실은 10명의 청년들이 그 조례 서명 운동을 성공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야 되고요. 집 주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며 그리고 사람의 그 이름을 똑같이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되게 엄청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14,373명의 서명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여파로 사실 시의회 의원님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년 청년을 구분하지 못했었거든요. 뭐 청소년 조례가 있는데 청년 조례는 또 왜 만들어? 약간 이런 상태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더 큰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조례 제정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10명의 청년이 지역사회를 움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오늘날의 청년들의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이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점점 쟁점의 창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청년 정책을 같이 함께 만드는 공동 생산자, 그리고 공동 집행자, 평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이를 계기로 저희가 좀 달라졌던 거는 2014년도에 그룹핑 되었던 시흥청년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2015년도에 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2016년도 1월 7일에 조례가 제정 공포됩니다. 그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논의 끝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 정책일 뿐일까? 그리고 청년들과 관련된 고용특별법상 법에 청년들이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목적이자 수단인 건가? 하나의 시민일 수는 없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논의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단순히 몇 명을 취업했다 아니면 지원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어떤 것도 도전하고 쉽게 움직이기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창업정책이나 아니면 일자리 정책으로 돈을 많이 쓰지만 사실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그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체감할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고용 여건과 노동 현실 자체는 청년들이 일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해라, 묻지마 굴고 따지지 말고 창업해라, 아니면 취업해라 라고 내몰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살고 싶은, 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자랐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거의 단적인 표현이 강강 바다에 물이 말렸는데 자꾸 물고기 잡으라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냥 그 강과 바다가 흐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주고 그 일에 우리들에게 주도권을 주라는 것이 청년들의 어떤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 저희도 방향을 잡은 것은 그 지역사회가 작은 커뮤니티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상당히 다양한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일과 사회 사이에 공공형 일자리 그리고 일경험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청년들이 좀 지역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공의제가 형성되면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청년들끼리 줄임말로 3자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치자립 자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내가 생계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 초반에 가장 힘을 썼던 것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지역사회 주요한 그런 기관이든 단체든 청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다양한 소통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청년 스스로가 배우고 생활하고 그리고 청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부터 저희가 쭉 진행해왔던 것들을 주요 꼭지만 사실 나열한 건데요.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례를 공포하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직접 어떤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 단체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청년 주간 행사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사실상 단순 업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달이라는 소중한 대학생들의 시간을 보장해주자라고 해서 청년 퍼실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대학교 그 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프로젝트를 엮어서 본인들이 그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젝트도 지역혁신 과제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 의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예산을 다 봅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거나 분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 전달하기 전에 청년들이 예산심의관으로 참여해서 삭감할 거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공무원보다 예산을 더 잘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가기까지 사실은 청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요. 저는 심지어 추석에도 불려나가서 예산 공부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정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행사가 있는데 그런 어떤 동력을 찾아냈고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아마 바로 청년 당사자 스스로에게의 역할에 그러니까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에 아마 이 힘의 근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사실 공무원들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사의 권한 그리고 계획, 내용, 집행하는 부분들은 다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시스템과 체계에 대해서도 청년분들이 잘 알고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지지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진짜로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소통하시고 서로 어떤 해결의 지점들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구미시랑 관련해서 오시는 길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구미시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 그리고 이 구미시를 둘러싼 이야기들 사이에서 사실상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 실험을 해야 구미시만의 구미시 것이 좀 저는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작년 기준인데요. 저희가 22,919명이 같이 목소리를 내는 데만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청년들이 직접 이렇게 정책 의제를 형성해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모형이고요. 근데 사실 오늘 뭐 제가 알기로는 2부 순서부터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안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정말 많은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청년들, 여기 계신 청년들이 말고 다른 청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 수렴된 것들이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 과정까지 정말로 긴 호흡으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가 2016년도에 복지 그리고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직접 연구자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젊을 때일수록 건강을 더 안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서울에 직장을 주고 있지만 그 사무직분들이 이대보험도 안 들어져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대기업에 종사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건강검진 제대로 그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라는 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도 좀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3차례 토론회를 걸쳐서 청년들이 직접 그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흥시는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청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따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제안을 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졌고 올해 전면 실시하게 되어서 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청년을 제외하고는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34개 정도의 병원이 다 개방되어 있어서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 역시도 지금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주는 거를 좀 되게 난감해하긴 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그 결과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연구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이쪽에도 아마 다양한 인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연구진으로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연구에 대한 총괄 디렉팅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서포해주는 역할로 전문가들을 포지셔닝하고 나머지들은 다 청년들이 연구 인턴십으로 채용이 돼서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되게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안 보이는 청년들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 정책이 필요로 하는 층위가 바로 니트족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니트족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니트족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그 니트족한테도 와닿는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치열하게 하다가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아마 구미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자리를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산업단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직군 그리고 구미시청이 있겠죠? 맞나요? 그런 것처럼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시와 산업단지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의 영역 그리고 공공의 영역 그리고 시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그 캐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자리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하고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복지 전달 체계에서도 아시다시피 전달 체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그 정책이 와닿으려면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프랑스의 미시용 로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상담 직군과 그리고 그 상담 직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망들을 만들어서 저희는 청년 기본 보장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채, 주거, 그리고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담 직군 체계 청년과 여성이 집중돼서 고용되어 있는 직군을 좀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쪽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모델링해서 사회 서비스 안전망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복지전달 체계는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과는 당장 합칠 생각은 없고요. 별도로 니트족을 발굴하기 위한
저희는 청년 서비스 안전망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지역사회 내에서 좀 안정하게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트랙으로는 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계신 기업인 대표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하려는 청년들과 같이 조인해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게 그냥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청년 보장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좀 짧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게 지난하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조금 행정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례도 있어야 되고 관련된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청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청년들이 움직이는 삼각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청년들한테 전적으로 자발성, 그러니까 주체성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당장 갑자기 밥 먹었는데 바로 그걸 뱉어내라고 하면은 정말 그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화할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은 한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관련해서 공간 하나 줍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거기 시장을 활성화하라는 과제를 줘요. 그리고 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시장은 이미 망했는데 거기에 청년 한두 명 집어넣는다고 놓고 청년 보고 살리라고 하고 관련해서 뭐 임대료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고맙지만 그 상권을 살리라는 거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가기 시작한 시장은 죽게 놔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청년을 넣을 것이 아니라 진짜로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청년들이 되게끔 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련해가지고 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청년들 집어넣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이 변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토해내듯이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책을 하실 때, 제안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줬으니 나한테 줘라는 방식은 사실은 이전의 그 방식과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깨는 것이 아마 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청년들한테 좀 저는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활용성,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만 사실 주어진다고 한다면 청년들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신다고 하시면 청년들이 발현하는 그런 가치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분들도 책임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 파트너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공무원도 자치고요. 그거를 관련해서 진행해주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책임성을 갖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하는 거가 1년 뒤면 괜찮아지겠지, 2년 뒤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청년분들이 저는 그 정책의 실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10명의 청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원래 청소년 수련관에서 자란 청년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자란 청년 두 그룹밖에 없었어요. 2014년도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청년 그룹이 34개로 들었고요. 그리고 한 번 청년이 모이면 200명에서 300명 기본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겹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저희는 보조금을 청년들이 따먹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좋은 방식도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조금 형태로 저희는 풀고 있지는 않고요. 청년 스스로가 부딪히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전문 자원 그리고 관련돼서 그것들이 진행되는데 이 친구들이 최소한 포기하지 않도록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때는 좀 우리한테 좀 새로운 인력을 파견해 주세요라고 하면 일자리랑 협업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좀 지원해주는 거. 그러니까 행정은 거의 지원해주는 역할이고 거의 청년들이 주도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흥시가 지금 이제 막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첫 단추는 잘 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구미시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되게 많고 또 여기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도 좀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시흥시에서도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 드리려고. 아, 그러면 일단 제가 처음 지금 지금 그 시흥시의 모든 것들을 들어보니까 영화도 그렇고 정말 완벽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그 관련해서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청년들이 일반적인 청년들이 이것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방법과 그리고 플러스 아까 뭐 보조금으로도 기회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청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리 청년들이 참여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어쨌든 시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우리가 뭐 모든 공무원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또 특정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꺼려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협업을 잘 이끌 수 있었던지 우리가 되게 특히나 저희 구미시가 또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청년들의 욕구 지점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사실이 저희는 성인 영화 학원이 민간시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희는 강남에서 시흥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부천에서 영화학원에서 시흥 친구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시흥시의 특이점은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은 배우 도시이자 그리고 주거 도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활동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민간시장에서조차도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하고 초창기에 했던 것은 정책으로 계속 부르게 되면은 뭔가 정책적으로 내가 이익을 보려는 자 혹은 정책에 진짜 관심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정책을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청년분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한된 그룹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청년들이 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결핍 요소는 뭐지? 청년들이 결핍으로 겪고 있는 건 뭐지? 라는 것들을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 저희 청년 기본조례를 그냥 복붙하신 분들은 의미를 모르시고 그냥 복붙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학습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왜 맨날 끝까지 배워야 되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청년들이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아예 줄여주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가장 많이 쏟는 돈들이 바로 자기 개발 비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발 비용을 위해서 서울에서 뭐 빅데이터 과정이라든지 뭐 요즘에 트렌디한 교육 같은 것들을 200~300 주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역에서 할 수는 없는 거야. 오히려 그 지역에서 만들어주면 안 돼? 라는 의견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평생교육과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무슨 평생교육상의 청년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아니면 아동들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그 청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이 지역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청년 학교를 저희가 조례 제정하기 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재미난 점은 거기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학교장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재밌는 사실은 뭐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 회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치킨집이라든지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창업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보통 디자인을 할 수 있거나 뭔가 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룹도 몇 개 없었는데 지금 거의 청년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청년들이 학습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청년 학교를 운영했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만나는 접점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청년부터 다시 보자. 아마 이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청년을 많이 볼 수 있을 때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기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냥 한 달 아르바이트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죠. 쿨하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청년들하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젝트를 저희가 바꿔서 한 달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끝나고도 저희 정책적